무인기 얘기를 못해요? 자, 백령도에서 4대, 동해 쪽으로 하나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내가 군복 입었던 사람으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전쟁 준비했어요.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6.25 이후에 대한민국이 저지른 계엄 다음으로 엄청난 사건이 그 무인기 올려 보낸 거예요.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내란 시도를 위해서? 그야말로 믿을 수 없다. 언빌리버블. 북한으로서는 충격은 상당했겠죠. 왜냐하면 평양의 방공망이 뚫린 거고 심장부가 뚫린 거니까. 왜 무인기 얘기를 못해요? 자, 백령도에서 4대, 동해 쪽으로 하나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내가 군복 입었던 사람으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전쟁 준비했어요. 작년 가을 위기에 놓였던 한반도, 그리고 의혹의 중심에 있는 무인기. 무인기를 평양과 또는 남포에 보내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그럼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걸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끝으면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것이고, 오물풍선 투척에 대한 순수한 군사 전략적 판단에서 이루어진 작전이라고. 군사적인 긴장을 통해서 어떤 계엄 사태의 하나의 배경의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했다고 하는 부분은 소설을 쓰는 거라고요. 계엄을 위한 밑그림과 안보를 위한 군사작전 사이, 평양 무인기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였을까? 군사정보 노출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PD수첩은 군 내부 제보자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지만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도 진실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들은 현역 군인 신분이기에 대리인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일 비행에서는 좌표값으로 불러줬습니다. 좌표값으로 불러줬는데 찍어보니 15호 관저, 그러니까 김정은 관저 근처였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비행하던 인원들은 이것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주요한 작전이구나, 그리고 나는 주요한 작전에 투입될 만한 에이스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평양으로 10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는데 2차 작전에서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북한의 중대 성명 발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무인기 작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 이런 가운데 11월에 세 번째 작전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3차 작전의 무인기 목적지는 평양이 아니라 남포. 북한의 심장을 찔러봤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북한 군부를 찔러본 사항이 11월 13일이라고 봐요. 북한의 주력 전투기가 있는 온천 비행장을 거쳐 비행하라는 경로 지시. 남포 지역은 잠수함 전대, 공기 부양정 부대 등 북한의 해군 전투력이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단 투하 지점으로 정해진 곳은 컨테이너 부두. 사실은 이 컨테이너 부두가 메인입니다, 남포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마약 밀매를 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 부두는 그 마약 밀매 근거지라고 의심되는 곳이에요. 자신들의 마약 밀매 현장을 포착할 수 있는 무인기를 보내서 그 사진을 찍는다라는 시도, 그것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고립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비행으로 느꼈을 겁니다. 북한의 경계가 그 어느 곳보다 삼엄한 지역. 대원 한 명이 전화로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휴대전화 너머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는데요. 사령관이 같이 있는 누군가에게 안 된다는데요 라고 했다는 것. 저도 그걸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안 된다는데요가 맞냐고. 왜냐하면 군인들은 단아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급자, 사령관이 본인의 상급자를 대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저희가 봤을 때 보통이죠. 근데 안 된다는데요, 요자를 썼다는 것은 사실은 같이 있었던 게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인 것이 아닌가. 드론 작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리는 건 합동참모본부. 그런데 민간인이 작전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 무인기 작전 지시는 경로뿐 아니라 비행 고도도 이례적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먼 거리를 멀리 보내는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써요. 근데 엔진을 쓰면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쓰는 정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음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도를 높여서 정찰 활동을 해요. 이 정도 야간에 식별이 될 정도라는 거는 굉장히 낮은 고도로 비행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야간에 이렇게 보냈다면 그 적막한 속에서 소리가 더 컸겠죠.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났을 당시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대사관 발코니에서 머리 위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항적을 남기거나 의도적으로 들키는 게 목적이었을 정도로 사실은 전문성은 떨어진 거예요. 기밀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어요. 비상계엄의 조건이 뭡니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인데 그래서 무인기를 평양과 또는 남포에 보내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그럼 우리가 또 대응 사격을 하고 그럼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걸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그랬으면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것이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 과연 비상계엄이라는 큰 그림을 위한 하나의 조각이었을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